지금 필리핀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대한민국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의 법 개정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산다는 나라가 아니라 예산이 막히면 법부터 바꿔서라도 산다는 나라로 표정이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남중국해 긴장이 높아질수록 필리핀의 선택지는 줄고 결심은 빨라집니다. 로이터는 필리핀이 2025년 국방 예산으로 2,561억 페소를 잡았고 달러로 약 43억 8천만 달러 수준이며 전년 대비 6.4% 늘렸다고 정리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늘었는데 문제는 그 숫자가 전력의 빈칸을 메우기엔 계속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결국 제도를 건드리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방 예산이 줄어들면서 신규 장비 구매 재원이 사실상 비워버렸고 그래서 장기 상환형 방식 같은 창의적 금융을 쓰려면 법과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극적으로 뒤집힙니다. 전투기 한두 대 더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전투기를 움직이게 만드는 돈의 길을 새로 뚫겠다는 뜻이니까요. 그 길이 열리면 필리핀이 노리는 패키지는 전투기만이 아니라 하늘의 눈까지 같이 가는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순간 동남아 하늘의 규칙이 바뀌고 누가 그 변화의 첫 페이지를 쓰느냐가 관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한국의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게 지금 가장 뜨거운 포인트입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그 이름이죠. 바로 보라매입니다. 그럼 필리핀이 한국의 보라매를 구입하기 위해 어떻게 법까지 개정하려는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보라매를 팔기 전에 각 국가에 맞는 일정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공대지 능력을 더 빨리 붙이기 위해 2028년 말까지 10종의 공대지 무장을 시험하는 계획에 약 7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상공격 능력을 2027년부터 순차 적용해 원래보다 약 1년 반 앞당긴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투기 세대 논쟁보다 실제 전장에 필요한 기능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수출에선 더 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필리핀 같은 국가가 시간을 돈보다 더 무섭게 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필리핀이 원하는 대중국 무기체는 납기와 성능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은 실무계약으로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아주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위사업청과 보라매추가 무장시험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규모가 6,859억 원이며 2028년 12월까지 공대 공중심이던 시험 범위를 공대지로 확장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2027년 상반기부터 공대지 능력을 단계적으로 전력화하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 때문에 2027년이라는 숫자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필리핀 입장에선 법을 고치고 금융을 설계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이 그 2027년에 맞춰 역산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2027년을 당겨서 제시합니다. 한국이 지금 보여주는 건 전투기 한 기체의 성능이 아니라 체계 개발 국가의 속도입니다. 전투기 개발은 보통 일정이 늘어지는 쪽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보라매는 공대지 무장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구간을 예산과 시험 계획으로 먼저 잠가버렸습니다. 해외 언론이 말하는 법 개정과 창의적 금융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전력 공백을 더는 못 참겠다는 국가의 초조함입니다. 그 초조함이 향하는 표적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아직 확정 계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한국의 보라매를 구매하는 쪽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돈의 길을 바꾸려는 타이밍과 한국이 전투기의 기능을 앞당기는 타이밍이 이상할 정도로 겹칩니다. 이 겹침은 우연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접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투기 도입이 진짜로 무서워지는 순간은 기체계약서가 아니라 무장통합표가 열릴 때입니다. 전투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플랫폼이고 전쟁은 결국 미사일과 센서가 끝냅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보라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진지해질수록 한국이 보여주어야 하는 건 기동시범이 아니라 미사일과 레이더가 실제로 언제 어떤 수준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여기서 숫자가 등장합니다. 보라매의 공식 재원 자료에는 최대 속도 2200km, 항속거리 2900km, 최대 추력 44,000파운드,
무장장착대 10개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동남아의 넓은 해역에서 출격단체공과 무장선택폭이 동시에 확보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리핀이 법까지 건드리려는 이유는 기체를 사는 게 아니라 전력체계를 바꾸는 패키지를 원하기 때문이고 그 패키지의 핵심은 국산화된 무장생태계가 따라오느냐입니다. 그 지점에서 이번에 나온 가장 강한 숫자가 2,070억 원입니다. LIGNX-1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이용체계 개발 사업을 맡으면서 계약 금액이 2,070억 원으로 잡혔고 개발 목표 시점이 2032년으로 제시됐습니다. 영상유도적 예선 탐색기 같은 핵심 구성품과 체계 통합까지 포함됐다는 점이 같이 확인됩니다. 이게 왜 필리핀 입장에서 치명적이냐면 수출 전투기 거래에서 가장 골치 아픈 구간이 무장 수출 통제와 후속 지원인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국내 기술로 고도화될수록 구매국이 겪는 정치 리스크와 운영 리스크가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해외 방산 매체도 2025년 12월 24일 기준으로 한국이 차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의 업체를 선정했고 7년짜리 개발 프로그램으로 굴러간다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호람의 빈칸이 표 단위로 메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이미 한국 항공기를 불려본 나라입니다. 필리핀 주요 언론은 2025년 12월 1일 보도에서 필리핀이 한국 항공 우주산업과 추가로 FAO-12대 계약을 맺었고 인도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말은 조종사 전환 교육, 지상 정비, 부품 보급, 작정 요리까지 한국식 체계에 익숙해질 시간이 이미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이 달라집니다. FAO-10에서 보라매로 넘어가는 순간 필리핀이 새로 돈을 쓰는 곳은 경락보가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조기경보나 공중급유 같은 하늘에 인프라를 붙이면 전투기 수량이 곧 작전 지속 시간으로 바뀌고 10개의 무장 장착대는 단순히 많이 다는 게 아니라 인물을 갈아 끼우는 속도가 됩니다. 그 다음은 더 노골적입니다. 남중국해에서 필요한 건 보여주기 기동이 아니라 멀리 보고 먼저 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레이더와 미사일이 한 세트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2032년까지 끌고 가며 영상탐색기와 유도조종장치 같은 핵심을 잡겠다는 로드맵은 수출국 입장에서 유지비 예측 가능성과 전시 지속성을 동시에 올려주는 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접점에서 한국이 꺼내는 카드는 전투기라는 하드웨어만이 아닙니다. 개발 일정 관리 능력, 무장통합 로드맵, 시험 평가체계 그리고 후속 지원까지 포함된 산업 패키지입니다. 그동안 동남아가 서구 전투기 시장에서 겪어온 문제는 가격도 있지만 결국 납기였습니다. 필리핀도 같은 벽 앞에서 돈을 더 내기보다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필리핀이 법까지 움직이려는 그 결심이 정말 보라매 같은 차세대 플랫폼으로 이어질 때 한국은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필리핀이 법을 바꾸려는 속도전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체계를 한 번에 점프시키려는 의지라면 한국이 들고 있는 진짜 무기는 전투기 외형이 아니라 이런 숫자들입니다. 최대 속도 2200, 항속 2900, 장착대식 그리고 2,070억 원 규모로 2032년까지 이어지는 국산 미사일 개발 일정 이 숫자들이 한 줄로 연결되는 순간 동남아에서 보라매는 신형 전투기 후보가 아니라 한국식 전력 패키지의 상징이 됩니다. 다음은 25년 4월 16일 필리핀 전투기 경쟁 영상입니다. 필리핀의 양다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필리핀 정부가 한국 KF-21과 F-16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기사가 뜨자마자 미 의회는 즉시 최대 55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8.5조 원가량의 F-16 수출이 가능하도록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미 미국은 3월 28일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을 필리핀으로 보내 필리핀군 현대화 지원과 최신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 추가 배치 등 추가 지원 약속을 한 바 있는데요. 이 모든 사전 작업이 F-16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밑밥 깔기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디펜스 월드넷의 자회사이자
20년 역사의 국방뉴스 포털 디펜스미러.com에선 KF-21과 F-16의 경쟁이 여전히 유효하며 실질적으로 필리핀 전력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KF-21이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도 이번 수주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필리핀에 대한 수출은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대한민국의 골칫거리이자 족쇄였던 인도네시아 리스크를 덜어내는 동시에 한국의 군사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여 향후 추가적인 군사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확대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KF-21 수출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KF-21의 필리핀 진출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입니다. 방산무기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군사협력과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는 도입 국가들이 KF-21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한국의 군사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투기 구입 대금에 대한 도입 국가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KF-21의 매력을 더욱 높이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문제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양국의 신뢰를 계속해서 훼손하는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지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도네시아를 KF-21 개발에서 마냥 배제하기 어려웠던 안타까운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국과 연합인 아세안에서 사실상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입니다. 과거의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만의 연합체 정도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선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영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영국 등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난 몇 년간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영향력이 큰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에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자칫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 군사적 협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를 품고 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가 40여 대 이상의 KF-21을 도입함으로써 KF-21의 생산 단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인도네시아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라져도 그 공백을 채워주고도 남을 파트너들이 나타난 것인데요. 필리핀을 비롯한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KF-21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KF-21의 도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국가는 필리핀입니다. 과거의 필리핀은 처참한 공군력으로 악명 높았던 나라입니다. 주필미군의 철수와 아시아의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악재를 연거푸 얻어맞으며 몰락했던 필리핀 공군은 중국의 남중국해 위협이 증대되면서 공군 전력 재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FA-50을 도입하면서 경전투기 분야의 전력은 보강되었으나 중국에 비하면 여전히 아쉬운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최소 12대 이상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통해 공군 전력을 보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 필리핀 공군의 마리아노 대령은 자국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에 KF-21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필리핀이 KF-21의 도입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F-16 블록 -70과 그리펜 기종의 도입을 고려해 왔는데요. 최근 1년의 평가 과정을 거친 필리핀 국방부가 돌연 새로운 대안으로 KF-21을 제시한 것입니다. 필리핀의 입장에서 KF-21이 현명한 선택인 것이 현재 필리핀 공군의 주력 기종이 FA-50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곧 필리핀의 공군 조종사들이 이미 한국산 전투기의 체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KF-21을 도입하게 된다면
체계 통합이 수월하기 때문에 필리핀은 자연스럽게 신형 기종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 양성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KF-21의 도입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필리핀이 MRF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예산 규모 등을 살펴볼 때 만약 필리핀이 KF-21을 12대 이상 도입하게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1조 4천억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남중국해 위협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필리핀은 기존에 도입하려고 했던 12대 이상의 도입 물량을 24대에서 36대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제 규모와 국방 예산을 생각했을 때 단번에 도입이 가능한 수량은 아니지만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리핀에서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투기 보강을 시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KF-21이 필리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려 했던 물량의 상당수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못지않게 KF-21과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드러내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KF-21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전투기에 만족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먼저 도입했던 FA-50 18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곧바로 18기의 FA-50을 추가로 도입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도입한 FA-50은 기존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도입했던 FA-50보다 우월한 성능의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자신들의 공군력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며 FA-50의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FA-50의 추가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은 2026년에 시작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언론과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벌써부터 FA-50의 추가 도입에 적극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FA-50과 함께 KF-21의 도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토는 말레이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말레이시아와 보르너선, 북부 지역 등에 위치한 동말레이시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지역의 사이에는 300km 정도의 남중국해가 위치하고 있어 국토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전력이 매우 중요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군 안방으로 보유했던 과거의 노후 전투기들을 퇴역시키고 다목적 전투기와 경전투기 위주로 공군 전력을 재편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수호이 30MKM을 조기 퇴역시키고 여기에 KF-21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이미 경전투기 체계를 한국의 FA-50으로 교체한 상태에서 다목적 전투기 체계까지 한국의 KF-21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에서 빠져나갈 경우 그만큼의 분량을 자신들이 신속하게 채우려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기존의 계획대로 40여 대의 KF-21을 도입할 경우 말레이시아는 KF-21을 도입하고 싶더라도 납품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내부에서는 KF-21이 인도네시아 등에 납품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도네시아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KF-21 개발을 지연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말레이시아가 그 자리를 대신해 먼저 KF-21을 구매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에 인도네시아의 주요 뉴스 매체들도 말레이시아가 KF-21에 관심을 보인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까지 필리핀 증권가에선 필리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을 가장 유력한 잠재 공급 후보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 진단한 KF-21의 선택 이유는 당연히 가격 대비 성능인데요. 업계 추정에 따르면 KF-21 전투기 대당 가격은 약 980억 원으로 경쟁 기종 대비 탁월한 가성비와 유지 보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번 미 국무부 발표를 보면 록히드 마틴이 공급하는 F-16의 대당 판매가는 총 사업비 기준 약 4천억 원으로 KF-16의 4배에 이릅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후방 지원과 최근 강경해진 트럼프의 압력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그러나 만약 필리핀이 미국의 압력에 견디다 못해 중국 쪽으로 붙는다면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악몽이 될 전망입니다. 짧지 않은 대한민국 방산의 역사에서 고비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역경을 전투기 수출 확장의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겠습니다.